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계의 바둑 대결이다. 200호 그림 5개로 구성된 5부작이다. 알파고와 이세돌은 5판을 두었고 4대1로 알파고가 이겼다. 한강 마포대교 아래에서 그림을 그린다. 이 바둑 대국들을 그리는데 바둑판을 은하계로, 바둑알들은 별들로, 바둑 판세는 은하계 음양 에너지의 충돌과 갈등, 조화로 표현하고자 한다. 인간이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긴 것은 무엇보다도 생명들 중에서 지능이 가장 높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런데 2016년에 이르러 알파고라는 비유기체적 지능형 생명체가 나타나 인간 대표와 걸어왔고 결국 4대1로 이겼다. 인간보다 더 지능이 높은 존재가 나타났음을 실감하게 한 이 사건은 인간의 정체성과 미래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일까? 어떤 변화를 몰고 올까? 무더위 속 하루하루가 더해지면서 몇몇 노숙인들, 날만 새면 피 서오는 분들, 장난감 파는 아줌마,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저씨도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정붙이면 고향이라더니 평상에 앉아 바람을 쐬느라면 고향 앞마당처럼 편안하다. 신선 그림에는 선인이 바둑을 두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이유는 바둑판에 우주를 담아 넣었기 때문이다. 바둑을 두는 동안 음양의 기운들이 어떻게 우주 대자연을 생성하고 조화를 이루며 운행하는가를 들여다보고 그 이치를 체득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주 대자연의 이치를 깨달아감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인간 삶의 이치와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둑은 지정학이다. 우주 음양 에너지의 운용 원리이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5판 대결에서 4판은 이세돌, 곧 한 인간이 얼마나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하고 치열하게 적응해 나가는가를 보여준다. 결국 인공지능으로 해서 인간의 사고의 폭이 확장됨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고 적응하며 공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생 삶터가 바둑판이고 인생 하루하루가 바둑돌이다. 환하게 드러나 있던 아파트, 빌딩, 차도들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면서 불빛만으로 반짝인다. 인생 삶터가 바둑판이고 인생이 바둑이요 저 삶터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바로 바둑돌이요 별빛임을 알게 된다. 빌딩의 불빛들, 수면의 색들까지 거리에 찬 불빛 그림자들이 어우러져 세상은 별빛으로 빛나고 감춰질 것은 다 감춰지면서 별빛들의 바둑판으로 변해간다. 그렇게 은하 별빛들의 연장으로 어둠 속의 아파트 불빛들이 별이고 바둑돌이 된다. 그림 그리는 과정은 곧 바둑을 두는 과정이기도 하다. 맨 처음 붓을 든 화가는 흰 캔버스에 거침없이 붓을 놀리면서 색칠해 간다.
하얀 백지였던 캔버스에는 어느덧 독창성과 운행 원리를 가진 고유의 한 우주가 생성되어 화가에게 말을 걸어온다. 더 이상 분놀림은 화가만의 것이 아니다. 화가가 캔버스의 대화와 교감, 조화와 충돌 속에서 붓질은 이루어져 간다. 붓질은 점점 느려지면서 순간순간 멀찍이 떨어져서 생각에 잠긴다. 바둑판의 수를 읽듯 캔버스의 수를 읽는다. 캔버스를 채우고 있는 고요의 우주 속에 깃들어 있는 운행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캔버스 안의 수를 계속 읽으면서 붓질을 해나간다. 붓질은 점점 드물어지고 섬세해진다. 장고에 들어간다. 그림 속의 인물들, 색깔, 형태들은 생명력을 얻으면서 자신의 캐릭터를 주장하고 서로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침묵하는 캔버스와 나의 고독한 대화요 싸움이다. 캔버스 안을 이루는 색상, 선들, 연들, 형태들, 균형감, 동감, 양감 등은 서로 역학관계를 이루면서 세밀한 조정과 보완, 창작의 완성을 요구한다. 화가는 장고를 하면서 캔버스와 속삭이고 미리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붓질을 하면서 몇 수를 두어 본다. 결과가 좋을까? 이런저런 의문 속에 계산과 결단이 서면 한순간 붓질에는 속도가 붙는다. 끈질긴 싸움이다. 그야말로 캔버스는 나의 우주가 되고 나의 전부가 된다. 나는 기어코 해결해내야 한다. 이 주어진 캔버스에서 완성을 해내야 한다. 순간순간 붓질 하나하나가 고독한 바둑돌 한 점 한 점이다. 그리고 끝내는 완성해내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